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뒤로 넘어졌는데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정해진 금액의 일부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척추 압박골절 보험금이 맞나요? 위와 같이 개인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분명 명확한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에 오늘은 이와 관련한 위임 사례를 소개하며 의아해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척추 압박골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목부터 엉덩이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척추 기둥은 총 26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는 목뼈인 경추, 등뼈인 흉추, 허리뼈인 요추와 미추, 천추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의 척추뼈는 안쪽의 척수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몸을 숙이고 펴는 등의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척추뼈에 강한 외력이 작용하면 금이 가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본래 척추의 모양이 압박으로 찌그러진 것을 압박골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금이 갔다면 시간이 지나 아물게 될 수 있지만 한번 압박되어 주저앉은 척추뼈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척추의 사용으로 점점 더 주저앉게 되어 악화될 뿐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간 주저앉은 척추뼈를 다시 원상복구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피해자분께서는 자택 내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찍으셨고 그 충격으로 척추의 요추 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요추 1번은 해부학적으로 뒤로 자연스럽게 굽은 흉추와 앞으로 굽은 요추가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 가장 많은 충격을 받는 지점이기도 하며 흉추 11번, 12번과 함께 베오브라는 명칭을 쓰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피해자분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요추 1번의 압박률이 그리 높지 않았고 주치의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견하였습니다. 수술을 안 하는 대신 침상으로 절대 안정을 우선으로 하며 그 외 활동 시에는 늘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편하게 가지 못해 많이 답답했지만 크게 다친 것이 아닌 점에 한시름 놓은 피해자분께서는 가입해놓은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특약으로 척추압박골절 보험금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척추압박골절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이 필수적인데 주치의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피해자가 주치의 소견 내용에 대해 반론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자신을 도와줄 전문가를 찾아 저희 콩당 손사에게 척추압박골절 보험금 손해사정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임자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 주치의가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거절했을 법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피해자의 요추 1번 압박의 정도가 경미했고 골밀도 검사상 골다공증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척추압박골절 보험금 심사 과정에는 사고 이전에 얼마나 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는데 피해자분처럼 골다공증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약한 외력에도 척추체가 주저앉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척추압박골절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이 다분히 예상되는 터라 괜히 보험회사와의 피곤한 일에 얽히기 싫었는지 주치의가 서류 발급에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렸듯 일상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주저앉아버린 척추뼈는 다시 회복되지 않으므로 분명 보험회사에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공식력 있는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평가를 의뢰한 결과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약관의 내용과 피해자가 수상을 입은 요추 1번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약 한 달의 분쟁 기간 동안 수차례 손해사정 의견 개진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해자께서 척추압박골절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피해자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타먹는 일을 전문가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손 의료비나 입원 일당, 수술비와 같은 특약들은 물론 그렇지만 후유장애 보험금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관에 후유장애 기준이 길게 명시되어 있는데 담보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아주 꼼꼼히 그리고 방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실제로 삭감이 아니라 지급 거절 안내를 받게 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누군가와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듯 보험회사에 해당 담보를 청구할 땐 반드시 경험 많은 국가공인 콩당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